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락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말라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계속 찾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토론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론. 네, 뭐 몇 명이 나와서 토론을 얘기하시는데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상승장이니까 사라고 하고 뭐 한 명은 하락장이니까 이제 지금 뭐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상반된 의견을 얘기해서 사실 뭐 우리 주린이들은 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토론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 네네. 토론 같은 뭐 2대1 뭐 2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하락장, 한 명은 상승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정확한 시선을 좀 잃는 것 같아요. 이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인데 나는. 사망토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보면 초반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문가를 막 보고 이 사람 진짜 어쩜 저렇게 막 대단하고 진짜 아는 것도 많고 저기까지 내다본다고 해갖고 막 사실 존경심이 생기잖아. 그랬는데 TV 틀고 딴 사람 보니까 이런 분도 있었구나. 이런 시각으로 또 경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하는데 대단하다. 나중에 둘이 나온 걸 보니까 얘는 사라고 그러고 얘는 팔으라고 그래. 사망 토론과 비슷해. 그냥. 예능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예능처럼 봐. 왜냐면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서 그 얘기하면 인정. 뭐 고객 돈 받아서 하는 거 말고 그거는 내려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커트 해놓고 올라가면 일부 수익실현 그런 자동 매매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뭐하고 해봐라.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나? 그렇죠. 안 되니까 저렇게 냉철한 분석을 한다고? 이런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네? 지 돈 아니니까. 지 돈 넣어봐라. 방송 펑크나지? 펑크나. 안 나온다고. 갑자기 유튜브 라이브로 했는데 마포대교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저께인가 저기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잖아. 네. 테이퍼링 얘기 갔다가도 이제 비관론하고 긍정론으로 바뀌어.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자금을 이렇게 조금씩 줄이고 금리 인상을 하고 하면 자금 회수를 하게 될 경우 신흥국의 타격을 입으니 그러면은 신흥국 주식은 팔아야 된다. 신흥국의 선봉장인 우리나라는 이제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미 그 얘기는 8개월 전부터 다 있었고 그걸 흔들어 놨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서 강세장이다. 이렇게 두 개 나눠. 그러면 얘 말 들으면 얘도 맞고 얘 말 들으면 얘도 맞아.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라는 게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많이 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 TV에서 많이 본 사람. 맞아요. 잠깐 신사임당에도 나오고 슈카에도 나오고 3프로에도 나오면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겠네. 이러면서 저 사람 말을 듣게 된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2020년 3월 이후에 책을 쓴 사람은 걸러. 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 그렇죠. 나 좋을 때 사람들 많이 와. 맞잖아요. 뭐 좋을 때 다 와.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꾸준히 나를 찾아주고 이런 좋은 친구잖아. 주식시장도 똑같아. 호황일 때는 뭐 도그나 카우나 다 책을 쓴다니까. 뭐 심지어 무슨 뭐 그냥 몇 개 뭐 기사 전달하던 뭐 기자도 책 쓰고 막 그러고 있잖아. 어디 교수님도 막 책 쓰고. 교수님 대단한 건 맞지만 현업에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 근데 막 현업에 있는 것까지 다 읽고 막 책을 막 찍어내더라고. 증권 그 애널리스트랑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책은 봐도 되지.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는 거나 그 개념 정리나 이런 거에 대한 책. 그런 건 봐야지. 뭐 UAM이 뭐 어떠한 건지 그런 거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토론 같은 전문가들의 말은 그냥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 재미로. 그렇다라고 해서 막 답 적느라고 그래갖고 옳지. 내가 저거랑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쟤만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쟤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쟤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돼.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
그 중심을 가지려면 저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고민이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산업이라든지 종목 같은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한다 이러고, 그럼 나는 아직 이런 거시 경제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야, 이거 내가 또 한 발짝 늦었구나, 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다가 또 뭐 산업에 대해서 넘어가면, 그러니까 약간 공부의 중심이 좀 없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공부가 사실 단계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렇죠. 초보일 때, 사실 초보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10주짜리 과정을 할 때 3주 정도는 네. 경제와 친해지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 왜냐, 경제와 친해지기가 뭐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네. 경제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없었고, 왜냐면 우리는 맞아요. 공부만 하고 뭐 학교에서 그런 것만 얘기했지, 선생님이 뭐 경제에 대해 얘기하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 그쵸.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지 않고, 부모님도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몰래 이렇게 막 비트코인 숨어서 하고 있고 막 잘 그런 경우니까, 그러니까 경제와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주짜리 할 때 첫 주에 내주는 숙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한 계열사들을 다 조사해오라고 그래. 대기업 계열사.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이끌어가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을 한다. 삼성은 반도체를 하고, LG는 냉장고를 만들고, SK는 SK 정유를 하고, 현대는 차를 만들지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다가 오바이트하고, 그 계열사로 들어가다 보면 대한민국에 손이 뻗쳐져 있지 않은 데가 없어. 그렇다 보면 이렇게 경제가 다 맞물려 있고, 기업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뭐하고를 알고 깜짝 놀래. 벌써 어지럽네요. 어지러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 갔다가 밤새 공부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돈이 벌고 싶은지. 그리고 그 돈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얼마가 있고, 뭐 언제까지 어떤 돈을 만들고, 그거를 내 생활비로 쓰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네, 그냥 없어요. 얼마 벌고 싶어? 많이. 뭐 하고 싶어? 건물. 얼만큼 많이 해서 어떤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 거고, 그 건물에서 내가 세를 받고 싶은지,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세우고, 내가 뭐 차를 사고 싶다, 뭘 하고 싶다라면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짜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거를 안 해. 그리고 그거를 가볍게 넘어간다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방향 안 잡고 가겠다는 얘기야.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벌고 싶다. 두루뭉실? 그러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그런 거를, 사실은 내가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이거를 하는 공부를 많이 했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빨리 왔었던 거야. 거기에서 못 벌었지만. 그리고 뭐 주식 공부 어떻게 하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나는 진짜 그냥 했어. 그러니까 재밌어서. 다 재밌는 거야. 취미. 완전 그 대학교 다닐 때 봤잖아. 맨날 뭐 보고 저쪽에서 뭐 하더라도 맨날 뭐 체크하고 뭐 하고 했잖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게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냥이다라고 하면 상대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나도 고민을 하면서 만든 거지. 그러면 경제와 친해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 투자를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는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죄수가 없어. 그때 리포트 채권 이런 거 조회수 없는 거. 뭐 그런 것도 없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라고 하는 부분이 조회수가 낮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한 거 있잖아. 그런 건 또 조회수가 높아. 그리고 누굴 깐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러려고 깐 건 아닌데. 아, 그런 건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MSG를 안 먹어야 되잖아. 알지? 네, 알죠. 근데 사람들은 MSG를 너무 쳐야 맛있잖아요. 먹는다라는 MSG 너무 맛있지. 그러니까 이게 나도 참 보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야.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슈퍼겜이라는 분들이 주식 투자로 설령 큰 돈을 못 벌더라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거. 저거 훈장 누가 하나 채워주는 순간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 강의를 하고 뭐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야. 계속해서 스스로 자라나지 않고 이게 경제와 친해지고 용어에 대한 그런 암기가 처음엔 당연히 필요하지. 왜냐면 이해를 할 수 없을 땐 외우고 자주 봐야 이해를 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거야. 무조건 외워. 그리고 금리, 환율, 뭐 통화량, 그리고 뭐 재정정책 따지고 보면 몇 개 안 돼. 그걸 외워. 그 다음에 결국은 그걸 응용하는 게 정책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금리가 오릅니다 하면 큰일 났네, 부동산이 떨어지겠네, 이게 아니라니까. 다 맞물려 있는 거야. 응용을 하려면 기초 때는 무조건 외워야 돼. 기본적 분석도 외워야 돼. 만약에 근데 뭐 이해력이 막 뛰어나갖고 대충 보는데 알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천재니까 내가 그분들한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수급이든 뭐든 뭐 통화량, 뭐 거래량, 이게 왜 중요한지 외워. 제가 자랑은 아닌데 선배님이 그거 강의하셨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출퇴근길에 계속 듣거든요. 제 1타 강사. 누가? 선배님이 제 1타 강사라고요. 아, 그게 뭔 뜻이에요? 1타 강사 많이 하는데 나 그게 뭔지 몰라. 첫 찍어주는 진짜 요즘 왜 유명. 강사 중에서 제일 노량진에 있는 사람이? 네. 그냥 강사 아니고 제일 인기 많고 네. 그 뭐라 그러지? 그 분야의 탑. 그 분야의 탑 1.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1타 강사 많이 들었지만 정확한 뜻이 모르잖아. 그래서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번에 1타. 탁 때려주는 거지. 그쵸. 그 나는 심지어 일배가 뭔 뜻인지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일배는 기자님한테 나쁜 거잖아. 물어봤다니까. 아니 일간 베스트 뜻은 나쁘진 않지.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일간 베스트 많이 해봤는데. 그 스포츠난에 나가도 돼요? 아니 근데 그건데 그걸 모아둔 돼 원래는 진짜. 아, 네. 아니 나도 옛날에 네이버에 막 그 무슨 축구 경기나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선수 뭐 이게 되게 잘했다 하면은 조회수 제일 베스트 댓글. 베스트 댓글. 난 또 역시 그건 다른 거야? 악플러의 기본을 그때. 그거랑 다른 거예요? 악플러는 안 돼요. 악플러는 베스트 댓글 안 되고. 아 진짜요? 댓글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많이 놀리잖아. 맞아. 그거 맞아요. 그러면 올라. 선배님 그거 몇 워낙- 번 해봤어요 그거. 네. 오 진짜요? 우와. 댓글이 좋으니까. 대박. 뭐 축구 경기에 네. 이 선수가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썼는데 오늘 이렇게 딱 봤더니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 그랬던 적이 있지. 몇 번 있지. 역시. 그래 나도 그럼 일벤가 나도 좀 아니요. 걱정.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벤에 일단 용어가 있어요. 나쁜 아, 나쁜. 일단 좀 기분 나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초보 때 또 하나 좀 알아줬으면 될 게 분명히 앞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어. 이게 혹시 깡통을 차야 되는 거? 아니지. 깡통하고 다르지. 깡통을 차라는 게 아니라 네. 분명 왜냐면은 내가 이 회사를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에 갑자기 악재가 터지거나 이런 데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런 걸 받아들이라고.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을 수 있어. 시행착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겪으려고 안 하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리딩방에 들어가는 거야. 난 앞으로 많이 넘어질 거다. 그거 당연한 거지. 넘어질 거야. 앞으로 넘어질 거고 실수 되게 많이 할 거야. 저도 싸이월드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를 받아들여. 나는 지금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안 넘어져. 잠깐 넘어졌다가 내가 잘하는 거는 그거라고 그랬잖아. 실패하고 넘어진다니까. 근데 정말 빨리 일어나.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네 그거? 네. 그게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됐을 때 이제 중수 막 이렇게 넘어가면 중수는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미친 듯이 반복을 해서 정말 만취됐을 때도 이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루틴화를 시켜야 돼. 아 지금 초보 때 했던 이런 것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나는 휴가 때 놀러 갔었을 때도 네네네. 이 수첩을 이걸 갖고 가. 이게 네가 한번 봐봐. 그때 투자 너랑 뭐하고 나서 노트인가요? 날짜랑 계속 봐봐. 이게 그 선배님의 투자 노트죠. 이거는 이제 종목 분석이나 뭐나 이런 거 해놓는 거.
계속해서 놀러 가고 남들 자고 뭐하고 하더라도 20-30분 이 작업을 꼭 하고 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짜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에 했었던 거를 계속 하는 게 중수. 그렇다 보면 계속하면은 뭐가 생기냐? 이해력이 생기지. 초보일 때는 암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 뭐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응용이 사실 잘 안 돼. 뭐 이건 이거라며 저건 저거라며 막 이러다가 막 돌아버려. 진짜로요. 그지? 네. 아니 뭐 PER이 낮으면 좋다며 하는데 뭐 이번에는 PER이 낮는데 이유가 있대 막 이러고 막 그렇잖아. 야 이게 무슨 현금 흐름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얘 왜 갑자기 플러스야?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팔으려며 근데 왜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돌아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이래 갖고 이 회사가 4억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장기 차입금을 늘려 갖고 이런 시설 투자를 했구나. 이 시설 투자를 한 데는 수주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고 뭐하고 이랬구나라는 거를 하나씩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야 잘 나가다가 왜 전환사채를 발행해? 유상증자 나쁜 거라며 막 이런단 말이야. 유상증자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LNF 같은 회사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그 생산 캐파나 이건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수주가 쌓여. 그럼 공장 증설을 해야 되잖아. 섣부르게 공장 증설을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쌓이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성장성을 갖고 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셀 업체에서 증설하겠다라는 그 계산이 썼을 때 공장 증설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그렇다 보면은 뭐 전환사채 발행하니까 안 좋다라고 했고 유상증자하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올라버리잖아. 이런 걸 통해서 시설 투자라면 바로 매출로 들어올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속도가 빠르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도 올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공부하면은 아무것도 못 사. 얘는 이건 PBR이 이건 뭐가 너무 높은데 PER이 높은데 이거 영업 흐름이 안 좋은데 뭐가 안 좋은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계속해서 반복 시행착오를 통해서 루틴이 됐을 경우 저번에 이랬던 기업이 이래서 그거랑 같은 케이스구나. 휴맥스라는 회사가 셋톱박스만 팔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충전소 사업을 하는데 오비고랑 차지인이랑 해갖고 뭐 이렇게 충전 플랫폼을 만드는데 기존의 사업은 이제 정리해가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설비나 이런 게 필요하니 그래서 얘네가 분당에 있는 그거 건물을 팔았구나. 분당에 있는 건물을 팔았는데 뭐 2천 몇백억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득이 거기서 났겠어요. 예전에 샀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득이 났으니까 그냥 손해본 장사는 아니네. 단지 지금 실적이 안 좋을 뿐이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개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휴맥스를 사라는 게 아니라 최근 뉴스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이해하는 건 결국 반복이야. 계속 반복.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깊이가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식에 대한 깊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돈이 깊이하는 거야. 깊이가 너무 있어야 맞는 되는 말씀이신 거야. 것 같아요. 깊이가 없으니 깊이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깊이는 결국 반복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복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 지루하지. 너무 맞아요. 근데 이 지루함마저 나한테는 어렸을 때 그 포도송이 스티커를 붙이는 그 즐거움을 한다니까. 싸이월드 일기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니야 썼어. 뭐 이렇게 감성글, 뭐 눈물 흘리는 영상 올린 거 채연처럼. 난 오늘도 30분. 3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하고 고수는 사실 나도 고수는 아닌 것 같은데 고수가 그렇게 돼서 생긴다고 하면 사실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감이야. 감이요? 감.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감이에요. 이렇게 막 탁 쳐갖고 뭐 산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잠깐 종목을 쫙 한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막 앵무새한테 물어보게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이 감은 이런 계속된 루틴에서 루틴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게 스르륵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딥러닝을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운동선수들이 음. 체화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루틴이라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떠한 행동이 나오잖아. 맞아요. 뭐 분명히 경기는 끝났는데 태클 들어가고 심판 다리 잡고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멋진 거거든.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나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몸에 익숙해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게임이 끝난 줄 모르고 심판 다리를 잡고 관절기를 들어가고 있잖아. 그거는 미친 듯이 반복을 했다라는 거야. 그거는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잖아. 그건 감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 어떠한 감이라는 게 또 생겨. 그러다 보면은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여러분 감이에요 하면 저 새끼 사입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쫙 돼 있으니까 뉴로모픽 칩이 여기서 딥러닝을 하고 있다가 빅데이터가 있는 거지 여기에. 그러면서 딱 약간 답이 훈련을 나오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득도한다 이런 거 그런 그런 것처럼 내가 득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감의 영역이 생겨. 근데 사실 이렇게 고수라는 게 사실 있을까? 뭐 글쎄 난 정확히 고수는 모르겠지만 그냥 감의 영역까지 생기는 고수가 되려고 하면은 한 1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 걸 배우면서 내 방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저건 저 사람의 방법이야. 뭐 내 방법을 따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절대 못 벌어. 못 벌어. 맞아요. 벌었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리딩 그리고 뭐 리딩방 잠깐 들어가고 뭐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뭐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더라고. 떠먹여주는 주식 인사이트.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야 어떻게 떠먹여주냐 주식을. 저도 한번 이런 걸로 그 봤는데 주식 단맛에 눈 뜨다. 네. 정말 추천 같은 거를요 다 해줘요. 이런 거 사러. 개 맛있는 세상. 미쳐버리겠어 진짜. 이거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큰일납니다. 이런 거 좀 무슨 파동매매. 그거 많이 나와요. 파동매매. 무슨 요즘에 뭐 맞아. 에네르기 팔아도 쏘나? 몰라요. 파동매매래요. 자기가 파동. 난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계속 공부하고 연결고리를 찾고 그러니까 결국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면 인공지능이든 뭐든 결국 사람한테 나온 거잖아. 똑같아. 내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자산이야. 그래야지 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선배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 산업 사이클이 되게 빨리 빠르지, 바뀌잖아요. 엄청 빠르지. 그리고 산업도 막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하니까 엄청 산업의 종류도 많고 엄청 빨리 넘어가니까 제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지금 강세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래서 뭐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강세 올라가고 그 다음 수소 뭐 탄소 배출권 이렇게 가니까 제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게 나는 이거 공부만 하다가 이 산업들 다 따라가지도 죽겠구나. 못하고 아무것도 또 나만 돈 못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 산업 공부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종목 같은 거 리포트 같은 거만 막 보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 게 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온 것 같아요. 이 산업 순환 속도 이 얘기 같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더 빠른 게 뭐냐면 이게 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얘기 나왔잖아. 탄소 배출권에 우리나라 최초로가 된 게 2005년인가 그래. 그러면 이미 나는 2007년도에 탄소 배출권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막 연료전지 나오고 내가 동아화성 좋아하잖아. 네네네. 동아화성이 2008년인가에 상한가 간 기억이 내가 있거든. 그때도 연료전지 게스킷을 국산화했다라고 그래갖고 그게 국책과제를 한 3년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용화 해냈다라고 하니까 상한가 갔었던 거를 적어놨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걸 공부할 때 잠깐만 이게 내가 옛날에 체크해놨었던 건데 그때 이거 했었지. 그러면서 이미 예전부터 다 됐었던 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고 뭐고 그러니까 공부가 미리 돼 있는 거야. 우선 같은 경우나 뭐 휴캠스 이런 거는 이미 2007년 이전에 탄소 배출권으로 매출이 나왔던 회사들인 거야.
근데 탄소 배출권 하니까 최근에 나온 거 같잖아. 그게 아니야. 2007년도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있었고 전기차 관련주는 2009년도인가부터 막 있었고 근데 그때는 잘 안 오르고 막 잡조 취급 받았고 뭐 MLCC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완전 잡조 취급 받았고 그리고 뭐 수소 연료전지 이것도 이미 15년 전부터 있었어. 그린 뉴딜 뭐 신재생 에너지 이것도 15년 전에도 있었잖아. 그게 그대로 간 거야. 종목이 새로 나온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회사 이름 바꾼 거고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느긋하게 해도 되는데 내가 빠른 거는 그게 머릿속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장주가 어떤 거다라는 캐치들이 있잖아. 그리고 많이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나 이렇게 산업으로 이렇게 묶거나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뭐 우주항공 뭐 데이터 로봇 아니면은 여기 뭐 탄소행위가 탄소 배출 이런 식으로 묶거나 그거 한 번씩 보는 거야. 아 여기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보고 에코프레이치엔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네. 이러면서 체크. 지금 살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탄소 배출과 탄소 포집은 또 다르거든. 탄소 포집 쪽에서는 흐름이 죽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 탄소 배출 보면은 뭐 휴캠스. 아 거래 터지면 눌리니 매수해도 되겠네요. 체크. 이런 식으로 해놓고 계속 넘어가는 거. 이게 다 사는 게 아니라 흐름 체크를 계속 하는 거야. 국채과제를 탄소 포집을 수행 캠트러스. 흐름 좋네. 체크. 후성 2차전지 전해질도 하지만 얘는 상당히 양호 별표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탄소 배출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린 뉴딜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풍력이 좀 괜찮으니까 삼강 MNT 보면은 좋다 전고점에 물려있네 이거 넘어가나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존에 없었던 거래가 나왔네. 전고점에 부딪혔네. 근데 거래가 최근에 터진 걸로 봐서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매물이 두터우니 당연히 거래량이 많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넘어갈 때는 좀 더 거래가 필요하겠구나. 왜냐면 지금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있으니까. 두 번이나 무너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풍력이 좋구나. 그러면은 원래 풍력의 대장주인 CSN들을 볼까? 얘는 왜 그러지? 아스트를 인수한다고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구나. 그럼 얘 자회사인 CS 베어링? 얘는 아직까지는 똥 싸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 그러면 태양광은 어떨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5배가 올랐다는데 보자. 폴리실리콘 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사는 OCI 좋고 얘가 반도체 폴리실리콘도 하고 2차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좋구나. 거래가 터졌구나. 매물이 많구나. 그러면은 조금 눌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태양광 풍력 좋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 그럼 뭐 자동차 한번 가볼까? 이게 내가 다 해놓은 거야. 현대차.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있구나. 밑꼬리가 달렸으니 그나마 긍정으로 볼 수 있겠고 현대모비스 이제 올라왔지만 이 매물이 두터우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수소연료전지 쪽이 올라가니 얘도 괜찮겠구나. 체크.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하는 거야. 세종공업. 거래량 터졌다. 뭔가 좋겠구나. 그리고 얘네는 그냥 기존 자동차가 아닌 세종 EV를 통해서 금속 분리판을 하는데 그게 현대제철에서 하던 거를 얘랑 나눠 먹고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유이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겠구나. 체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일매일 여기다 체크하는 거 지금 몇 분 안 걸렸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체크를 하는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다 써있잖아. 수소 추출기를 뭐하고 JN 게이트는 뭐하고 다 써있잖아. 동화화성 예전에 했었던 기억난 것도 써보고. 이거 매일 날짜별로 하시는 거죠? 근데 8월 27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주말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했으니까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뉴스가 나오는 걸 정리하신 거예요? 뉴스 나오는 거는 그나마 좀 크게 봐야 될 것들은 그냥 이런 데 위에다가 이 위에다나 아니면 밑에 같은 데 있지. 이런 데 밑에다 하고 내 달력에다 또 표시해놔. 달력에다도 표시해놓고 그리고 이론 공부하는 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어떠한 뉴스나 뭐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위에다 써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크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매수를 하실 때가 되면 이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하세요?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그냥 약간 침팬치 정도만 돼도 계속 보던 거를 여기에 좀 남아. 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때 투자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뭐 암기를 하는 뭐 위주로 써야 되나? 이거를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을 버리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체화되게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물장구를 계속 치는 거야. 계속 박태환처럼 그냥 앉아서 계속 한 바퀴 도는 거야.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이거를 다음에 까먹으면 또 찾아봐야 돼. 까먹어도 돼. 또 써. 왜냐면 제가 이걸 이제 조금씩 써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기업의 뭐 종류 이런 걸 쓰다가 그럼 이거를 다 써야 되나? 그리고 매번 뉴스 나오는 것마다 다 써야 되나? 그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사실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조금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나는 그냥 막 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뭐죠? 탭 네, 이런 네, 데다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저장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그 안에 수소, 풍력, 뭐 이게 탄소 포집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찾아보기가 더 쉽겠지. 누르면 나오겠지. 근데 나는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를 좋아하니까. 왜냐면 쓰려고 노력하는 게 머리에 더 나와. 그러니까 내 입장에 그래.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야. 뭔가 뭐 인터넷이나 어디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간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무조건 뭐라도 하면서 정답이 아니면 나중에 이걸로 해야지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돼. 이게 정답이 아닐까봐 안 해야지는 잘못된 거지.